예, 주말 주식시장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좀 특이사항이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인해서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조금 자리가 안 좋죠. 이평선을 깨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조, 조금 홍콩 지수, 중국 지수 자체로는 조금 자리가 안 좋다. 지금 이 이평선 60일선하고 21선 같이 깨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했고 목요일날 밤에도 다우나스닥이 하락했어가지고 우리 증시도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었죠. 그러나 다우나스닥은 아직 뭐 크게 5일선이 깨지거나 또 금요일날 소폭 조금 올랐어가지고요 밤에. 그래서 둘 다 5일선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중국 영향도 안 받는 건 아니라서 향후에 홍콩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대충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증시 차트를 보시는 길에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요, 요번에 반등 폭을 봤을 때 당연히 나스닥이 가장 큽니다. 보세요. 다우존스 고점 대비 반등 이 정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만 고점하고 굉장히 가깝게 반등을 하고 있죠. 반도체 나스닥 같이 움직이고 있죠. 니케이도 좀 감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코스닥하고 나스닥만 제일 반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코스닥도 만만치가 않죠. 대만도 이 정도, 독일 이 정도, 상해 종합, 심천종합, 상해 종합 감도 좀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홍콩도 감도 떨어지고, 유로스톡은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ELS가 지금 유로스탁 50요 지수로 이 기반으로 ELS가 발행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뉴스상, 물론 그 뉴스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2000선, 지금 2900선까지 반등했는데요. 2000선을 한번 찍으면은 또 낙인이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서,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나. 반등이 되게 작고, 그 다음에 상황 따라 떨어진 폭 대비 작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하반기나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그 후에 다시 좀 크게 떨어지는 형태는 아닐까. 물론 더 오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수도 나라별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반등폭이 좀 다르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인버스 대응은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죠. 저평가는 맞는데 근데 외국인 추이는 안 좋고, 근데 어쨌든 간에 홍콩이 이렇게 이평선 깨지게 되면은 홍콩이나 중국 관련해서 인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글로 차이나나 영문으로 차이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인버스가 들어있는데, H가 붙은 거는 보통 차이나 H는 보통 홍콩 지수고요. 보통 그냥 중국 본토 인버스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차이나 지수 300인가 해서 중국 관련해서 하나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요. 차이나 CSI 300 인버스가 아마 이게 아마 중국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는데 차이나 H 붙은 거는 홍콩 지수고요. 이렇게 해서 인버스를 좀 활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인버스를 하실 때는 이런 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면 인버스는 줄이는 겁니다. 만약 다시 이 위로 올라서거나, 그냥 이걸 깼기 때문에 인버스를 늘렸던 건데 만약 이것을 회복하거나 하면 인버스를 다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지수 연초부터 개인들 28조 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23조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8조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초부터 5조 5천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2조 원 가량, 기관 2조 5천억 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자금을 뛰어넘어서 어떤 개인 큰손 혹은 부동산 투기 자금까지 이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개인 큰손들은 아마도 물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등도 삐끼 반등이 있는데, 삐끼나 미끼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정말로 외국인들을 올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몇 번 털고 개인들을 떨어져 나가게 한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많지, 지금처럼 오히려 이렇게 쫙 올릴 때는 오히려 이게 삐끼 반등인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워낙에 레벨이 낮았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업황 후에 업종 수혜를 입으면서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은 설명은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고 있느냐는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차트적으로는 좋죠. 이것도 이겨내고 있고 차트적으로는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발 빠진 거라 돼서 이제 여기 이 추세를 지켜내면서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이렇게 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코로나 타격 이전보다 더 높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저평가 됐더라도 그전에도 이렇게 힘을 못 써왔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공매도 금지된 게 일부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장난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은 있긴 한데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스닥과 다우가 반등하지 않았다면은 의미 없다. 공매도가 금지된 거에 너무 큰 의미를 사실은 두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도 외국인이나 기관 얼마든지 매도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은 매물대 차트를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어디에 매물이 가장 많았느냐, 제가 지난 말씀드린 여기에 매물이 이만큼이나 있었죠. 이 색깔, 이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 보이시죠? 근데 그 매물대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뚫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큰데요, 이 차트가.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등치가 좀 큽니다. 과연 개인들의 힘만으로 이 큰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매물대 차트 정석으로는 뚫기 힘들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우나스닥이 더 추가 상승하거나 외국인들이 또 선물로 강하게 또 추가로 계속 6월 지나도 상방으로 땡기면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만, 지금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뚫으려면은 이 거래량이 더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이지만은 5일선을 아주 살짝 이탈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튀어 오른 다음에는 21선까지 이렇게 조금 눌린 다음에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레벨까지는 조금 조정을 봐도 상관이 없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려면 코스피 5일선 조금 이탈했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라고, 코스닥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선물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4조 원가량, 코스피는 4조 원, 그리고 코스닥은 한 5천억대, 4조 5천억 가량. 단지 그 미니 선물이 조금 만기 이후에 2,400억 정도 매도해서 대략입니다. 대략 한 4조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상방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 미니 선물, 코스닥 150까지 했을 때 대략입니다. 4조 3천억 상방이, 아직 상방이 좀 줄긴 줄었죠. 거의 5조 원 가까이도 갔었는데 조금 줄긴 줄었는데, 이후에 이게 4조 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은 이제 저희는 조금 조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의 만기는 이제 6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제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낮은 가격대부터 선물 상방을 쳐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정이 오던 조금 오르던 상관없이 이 정도 선은 조금 보합권에서만 여기서 마감을 시켜도 이들은 선물로 상당한 이득을 6월 둘째 주 목요일날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이 토토판이 소진되거나 없어지거나 중간에 처분됐을 때, 그때 저희는 발빠르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6월 둘째 주 목요일 만기인데, 다우 나스닥 만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후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우 나스닥도 일부 선물 플레이일 거기 때문에 그 다우 나스닥 만기까지 그 정도까지 상승, 이 6월 조금 더 돼요. 나스닥과 S&P하고의 만기는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상승을 상황 따라서 6월 19일까지 가져갈 건 열어는 두 대, 만약 선물 포지션이 급하게 바뀔 경우에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으로 5일선, 21선 그렇게 깨지는 종목들은 손절을 하시고요. 5일선 깨지면 조금 더 줄이고 21선 깨지면 조금 더 많이 줄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런 이평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는 오를 때마다 점점 줄이셔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줄이고 적립식을 가시던, 아니면 3분의 1을 줄이시고 적립식을 가시던, 4분의 1을 줄이고 적립식을 가시던 간에 이후에는 앞으로 한 3년 이상 정도 적립식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거든요. 안 미칠 수는 없어요. 물론 코로나 자체가 언택트라 그러는 건가요?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업종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표현하기를 비대면 관련된 업종들, IT 통신이나 해서 서로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기저기 실업자가 늘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거의 사치품처럼 사람들이 바꿨어요. 다 망가지기도 전에 더 좋은 거 나오면은 사치품처럼 이렇게 질러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죠. 왜요? 실업자가 많아지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 둔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한 교체 주기가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적인 그러한 수혜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상당히 원격적인 건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그죠? 물론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가 어떤 인프라가 깔려지는 부위, 뭐 그런 거는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앞으로 뭐 돈을 쓰는데 기왕이면은 뭐 조금 더 사람들이 컴퓨터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해서 좋은 컴퓨터를 마련하는데 쓸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코로나발로 일어난 이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다 타격이 이제 차례차례 시간별로 있을 거거든요. 특히 지금 부동산에 지금 뭐 안 떨어진다, 아니면 어떤 지역은 상승한다, 이런 것은 거기에 울려있는 투기 세력들이 우리나라 실거래가의 허수거래를 이용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가를 시작해서 부동산 앞으로 2, 3년 동안 힘든 시기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즐기되, 그리고 저평가 있는 건 사실 뭐 떨어져도 뭐 장기로 간다 생각하면 투자하니까 저평가 정도나 투자하시지, 너무 무리하게 주식에 그래 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기간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다 매도가 컸고요. 금융, 반도체 할 것 없이 자동차, 금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KB금융도 있고 SOL 등도 있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판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매수한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있긴 한데요. 근데 이 순매수에서 고평가 조금 걸러내야 되는 게, 초창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얘네들을 반등시키면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치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업종을 보면은 엄밀하게는 제약하고 인터넷, 그죠? 그리고 게임, 어떻게 보면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은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약, 게임주, 그죠?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물론 이걸 5개월로 잡을 때 다르고 1년 잡을 때 다른데,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시젠하고 이런, 요거는 조금 또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이 세 종목은 제가 다 고평가인데다가 다 주식 선물에 들어가 있어서 하방으로만 고려한 종목들 말씀드렸고, KMW는 예전에 작전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통신이지만은 이거 너무 그래서 매도를 한 거고요. 아난티, 신라젠 다 좀 부실한 종목들이에요. HLB 다 부실한 종목들이죠.
또 어떤 종목을 매수는 역시 게임주가 들어와 있죠. 컴퓨터스나 게임주가 들어와 있고, 펄어비스도 게임주 맞죠? 아닌가? 제 기억으로 맞다면 뭐 확인은 안 할게요. 그리고 사이버 결제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은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5개월 단위로 봤을 때 근데 이 중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젠백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젠백스가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그러니까 문제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PER, PBR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외국인 기간을 설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얼마 들어왔냐도 확인할 수 있죠. 5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도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셀트리온 제약을 제일 많이 샀네요. 근데 일주일 단위는 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보시고 매도는 이렇게 했고 일주일 단위로도 매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신한지주를 그러니까 요즘 올수록 더 그 금융주 매도가 조금 커진다. 워런 버핏도 지금 금융주를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버핏이 큰 손해 났다고 하지만 큰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환상에서지만 지금 반등하면서 많이 회복을 했고 버크셔에서는 지금 금융주를 추가로 항공주에 이어서 추가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 시장을 움직이는 버핏이 아닙니다. 버핏이 나가더라도 월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핏이 나간다고 꼭 여기가 고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 정도면은 고래 정도 작은 고래 정도는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조금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금융위기를 조금 예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 게시판에 인기 검색어로 뜨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많이 보는 종목, 개인들이 많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 경우인데 인기 검색 종목이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다가 보통은 개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상한 들어간 종목들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파미셀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매지톡스 지금 엄청 하락하고 오르지만 이 종목은 나중에 상승하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를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요. 삼성전자들도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별로 다 개인이 관심 가진 종목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기 검색 종목 상위는 되도록 걸르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열광할 때 거기에 끼면 안 돼요. 사실은 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지금 비중을 그래도 외국인 선물 따라 차트 따라서 가지고는 가지만 다운나스닥 선물 플레이로 다운나스닥 반등하니까는 이 반등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들이 28조 원이나 이렇게 매수했을 때에는 굉장히 크게 뭔가 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지하게 크게 지르면서 이렇게 저의 비중을 따라오고 계시다면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주식은 되도록 여유 자금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이 개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더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개박살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아주 긴 역사상에 그냥 개인이 개박살 나는 것뿐이 없었어요. 어떤 분은 뭐 지수는 다르다, 뭐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외국인이 같이 사줄 때나 얘기지. 어느 일정 기간에 일부가 있는 얘기지. 결국 개인들이 열광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평가를 투자하십시오. 투자하고 인버스를 끼고라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무리하게 여기서 지금 반등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잘 하시고 왜 선물로 바치면서 더 좋은 가격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우나스닥의 상승이 끝나게 되거나 혹은 물론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요. 나스닥이 버블이 가장 컸기 때문에 어쩌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1만선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아마 매도를 칠 겁니다. 예. 여유자금으로 한다면은 반등을 즐기시고 아직은 뭐 오일선 코스닥도 오일선 안 깨지고 코스피도 오일선 살짝 깨졌지만 뭐 다운나스닥 괜찮아요. 그러나
무리한 투자자는 결코 제가 볼 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중간에 50% 100% 못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장투에서 늘 실패를 많이 합니다.